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땡스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그 사람의 선택은 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 현재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면 그 선택은 어떻게 될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징어. 두 번째, 세탁기. 세 번째, 기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선택은 첫 번째, 오징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라고 말하자마자 튀어나온 카드가 얘인데요. 참고만 하겠습니다. Taking Steps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한 걸음 내가 다가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리딩은 그 사람의 선택은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셔플하면서 실수로 나온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뭔가 관련은 있을 것 같아요. 오, 커미트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오징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는 커미트먼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벤트 카테고리고요. 이벤트 카테고리라 함은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뭐가 됐든 어떤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커미트먼트는 우리말로 하면요, 헌신인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의 것을 다 이렇게 내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표현할 때 뭐 100% 커미트먼트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이제부터 수영을 배울 거야. 그런데 거기에 올인하겠어. 우리말로 하면 올인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의 커미트먼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사귀자, 혹은 어떤 것에 동의를 하자,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약간 그 마스크가 카를로스 느낌이죠. 약간 멕시코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펜으로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무엇인가 사인을 할게. 솔직히 여기 보면요,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컨트랙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동의해서 나도 거기에 사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약된 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 에너지는 커미트먼트라면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사과를 안 먹어. 나는 바나나를 안 먹어. 뭐 그렇게 된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 어떤 하회를 하거나 다시 관계를 재점화하려고 하는 어떤 에너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말 그대로 사귀자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여러분이 만나게 된 어떤 새로운 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뭐 나랑 사귀어 줄래? 라든지 뭐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에너지가 지금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벤트로 있다라는 말은 두 분 사이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아하, 여러분들은 인게이지먼트 링을 꺼냈습니다. 잘해보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이 한 장 더 꺼낼게요. 인게이지먼트 링을 꺼냈다고요? 아하, 팜트리까지 있군요. 아하, 골든 미러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왜 이런 걸 꺼낼까요? 어번던스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타로 카드를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카드가 상대편 쪽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카드는 상대편이 여러분을 볼 때의 모습
이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안 좋은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상대편이 여러분을 뭔가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카드인데, 물론 이 카드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꺼낸 이 두 카드는 뭐냐?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전제로 이분을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사귀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헤어지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이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과 잘 된다면 나는 그걸로 가고 싶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고 팜트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팜트리는 말 그대로 스테이블입니다. 뭔가 안정적인 거고요. 이분과 있으면은 굴곡 많았던 여러분들의 로맨스 라이프에 정점을 찍어줄 어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분에게 정착할 수 있겠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 그렇게 막 쉽게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더 골든미러가 있죠. 백설공주 계모 거울 카드입니다. 바꿔 말해 거울아 카드고요. 저는 갈 때까지 간 타로 리더기 때문에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너무 이쁜 척하고 자신만을 챙겨줘야 되고 그렇게 날 대우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면 어번던스가 있어요. 뭔가 풍요롭다라고 하죠. 이 관계 자체가 이분에게 주는 게 나는 여기 있으면 참 안정적으로 생각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똑같이 꺼냈어요. 이 팜트리도 결론적으로는 이 어번던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솔직히 거울아를 꺼냈다면 여러분이 진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쁜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받들어줘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쁘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다소 힘들게 다가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카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뻥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뻥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다가온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외모적인 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가 이분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짝사랑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이 이분을 짝사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 연애하고 그냥 뭐 좀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정말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었던 거였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앙에는 지금 커미먼트가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이 커미먼트가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혼 반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가 정말 클리시하게 가보면 여러분이 약혼을 하거나 결혼 단계로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분과 어떤 마찰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은 이분이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상황에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혹은 동의서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도 이 부분은 양보해줘. 킹 오브 원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동의서를 쓴다 라는 부분도 가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중앙에 있는 에너지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 관계라는 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랑 헤어지겠어 라는 카드도 있어요. 근데 얘를 꺼냈다는 것은 어렵게 가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걸 가져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분을 좋게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두 카드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예요. 자, 타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타로를 열어보면 뭐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카드 열게요. 여러분들 자리부터 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카드가 나왔어요.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보 카드. 아하, 스타 카드가 있군요. 여러분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했군요. 자, 8개의 동전의 역방향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아하, 10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있고요. 언더라인은 저지먼트의 역방향이 있고 밑에는 페이지 오브 원즈가 있었어요. 한 장만 더 볼게요.
5개의 칼 역방향인데요. 얘가 의미하는 게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의미하는 카드죠. 딱히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데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뭔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상대편은 다 역방향이고요. 여러분들은 다 정방향입니다. 상대편은 다 마이너 알카나고요. 여러분들은 다 메이저 알카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와 에너지가 상당히 선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두 가지 카드가요, 관계의 감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1카드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돼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솔직히 얘가. 뭐 그것까지 합쳐서 같이 제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리에는 두 개 다 메이저 알카나죠. 0번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78장 중에 첫 번째로 스타트되는 카드예요. 처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는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리셋 버튼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오가 대단하죠. 인게이지먼트 링을 꺼냈어요. 바꿔 말해 이것을 제외로 본다면 이전의 모든 것은 있고 진짜 제대로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리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양자리 혹은 물병자리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을 보고요, 여러분이 느낀 게 미래입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장 다음 달에 이분과 뭐가 되겠다, 뭐 1년 뒤에 뭐가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힐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뭐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어떤 관계 하나가 끝났는데 그 관계는 정말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미래예요. 나의 미래에는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냐면 이 사람은 나의 어깨가 돼줄 거야 라는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게 팜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역경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분은 해줄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안 좋은 카드라고 해서 골든 미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꺼낸 카드는 8개의 동전 역방향입니다. 8개의 동전 역방향은 집중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계속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자격증을 준비하든지 뭐 시험을 준비하든지 할 때마다 내 인생은 참 드럽게 안 풀리네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뭐냐? 야근 카드가 나왔죠. 이 짐을 들고 가는 게 정방향이 되면요, 이제 꼬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저기 마을이 있죠. 일단 멀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각오는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을에 가서 이 10개의 지팡이를 내려주면 이분의 임무는 끝나는 거고 더 이상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방향이 됐잖아요. 가서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들 중에 뭐 짝사랑도 있었고 여러분이 벙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는 얘랑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을 뭐 받아주고 뭐 선택하고 이럴 여지는 난 없어. 지금 난 너무 사는 게 힘들거든 이라고 꺼내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꺼낸 카드가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는 심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역방향이 됐어요. 나는 결정 내리지 못하겠어 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저지먼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여기 카드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죠? 불사조가 그려져 있죠.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뒤집어졌어요. 재회를 하는 걸 결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두 분은 뭔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강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분과 끝나고 어떤 분을 사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든지 뭐든지 간에
이분에게 돌아올 만한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분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을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내 사람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분은 지금 삶이 힘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동전이 있죠? 소년이 동전 깎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개나 깎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몇 개 남았고 많이 깎았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깎으면은 칭찬받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깎아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I want to tell you how I feel.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대화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갖고 있는 감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든지 간에. 지금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뭔가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The timing just wasn't right for us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느껴지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고칠 부분 고치고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해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뭔가 서운한 게 있겠죠. 그 부분이 서운한 거 있는데 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종결시키고 싶진 않아. 그냥 얘기를 좀 하자. 네가 갖고 있는 그 감정, 마음 이런 거 다 말을 해줘 나한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시 진짜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자, 그런데 시간이 타이밍이 적절치 않았어 라고 꺼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을 꺼낸다는 말은 이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세상 살기 힘들다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뭐 숙제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었던 거고 내가 그래서 너에게 뭐 이별을 통보했든 너에게 열심히 하지 않았든 뭐가 됐든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카드는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타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된 거니까 지금은 타임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잘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싶었다면 이 메시지를 안 꺼냈을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wasn't죠. 이게 지금 현재나 미래로 나왔다면 이분의 어떤 의지 같은 게 느껴졌을 텐데 이건 그냥 과거의 일인 거야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저는 솔직히 이게 핑계로 보여집니다.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 우리는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분은 계속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타이밍이 적절치 않았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정이 해결된다면 한 장을 또 꺼내봅시다. 한 장을. 이거랑은 상관없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문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장만 더 꺼내봅시다. I'm so attracted to you. 나는 너에게 반했어. 카드가 나오네요. 좋아한다니까요. 나는 너의 매력에 푹 빠졌어 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나는 시간이 적절치 않았어 라고 꺼낸 거라면 그리고 갈등하고 있고 결정 못 내리고 있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의 확고함과는 전혀 딴판인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를 열어봅시다. 두 분 사이 어떻게 될지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Surrender to Divin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저 말 있죠.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너에게 말하고 싶어라는 말 안에 넌 내가 있잖아. 막 너무 안달복달해가지고 너랑 뭔가 다시 잘해보고 싶고 뭐 이런 거 같지? 아니야. 나도 너한테 실망한 거 있고 나도 이 타이밍이라는 것에서 나도 안 좋은 게 있었단 말이야. 네가 타이밍이 안 좋아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뭐 잘 안 됐다라고 하자.
그 타이밍은 너의 사정이야. 그런데 그 사정을 이해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 내가. 그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솔직히 내 입장 쪽에서는 내가 원인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너가 나를 이렇게 골든미러로 본다면 좋아.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았어. 뭐 너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내가 계속 너가 나한테 뭐 좀 소홀했고 뭐 네가 어떤 사정이 막 생겨서 막 내가 혼자 있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해해줬는데, 그리고 그걸 이해해줘야 되는 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백설공주 개복 카드를 꺼낸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진 않다니까. 뭔가 방법을 찾고 싶다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그냥 놓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라는 거야.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요. 자, 너 나한테 반했다며. 나 되게 이뻐. 그러면 노력을 해. 나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있어. 이렇게까지 갖고 왔는데 뭘 더 바라라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첫 판부터 주사위가 나옵니다. 아무튼 하여간 밀크 부단이라고요. 우유 부단의 대명사신 것 같아요. 약간 밀크 부단. 그 느낌이 있어요. 야, 책까지 꺼냅니까? 너무하네요. 자, 한 장 더 열도록 할게요. 야, 그래도 보긴 보네요. 너무하네요, 진짜. 마지막에 겨울이가 다 보고 있어요. 포도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리딩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갔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 겨울이라는 사람은 상대편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겨울이가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죠. 책 앞쪽에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는 던져볼까 말까라는 거예요. 자, 이 던진다라는 것 안에 포함된 게 뭘까요? 던져서 나에게 좋은 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던졌을 때 나한테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로또 같으면 그냥 5등인 거죠. 뭐 5,000원짜리 하나 걸리면 내가 왜 그 위험 부담을 해야 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사위는 던졌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건 정말 좋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던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끌린다라는 거예요. 던지는 것을. 자, 그런데 겨울이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은 책입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이 상황이나 겨울이의 마음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는 뭘까? 내가 속에 갖고 있는 건 뭘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뭘까? 너는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우리 관계가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기 위해 만난 걸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뭔가 하나가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면 나는 던져볼 텐데 못 던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지금 열쇠로 잠겨져 있거든요. 뭔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이 상대편이 알고 싶은 뭔가가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앞에는 보름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Surrender to Divine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분이 사귀어서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찮게 강남에서 이분을 맞닥뜨린 거죠. 걸어가다가. 그랬는데 이 상대편이란 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랜만이야. 야, 몇 년 만이야.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인사할 수 있죠. 소개할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개석 같은 시츄에이션이죠. 물론 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상황에서마저도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은 얼마나 석 같겠냐고요. 그죠? 그렇게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 잘 지내. 건강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이런 걸 하고 갔다고 합시다. 자,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난 거예요. 이분을 또 강남역에서 보게 된 거죠. 지나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안녕 잘 지냈어? 뭐 그때 그 옆에 있던 분이랑 만나서 결혼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야 헤어졌어 라고 한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 겨울이가 물어본 거예요.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너는 어떻게 지내?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잖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도 기분이 썩 같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어요. 또 강남역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야, 이렇게 3번 만나는 것도 힘들다.
그러고 야 우리 오랜만에 썰이나 좀 풀까? 저 앞에 가서 스벅 가서 얘기나 좀 할래? 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Surrender to Divine입니다. 정말 적 같은 에너지예요. 그 스벅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화해가 되기 위해서 무려 7년이 걸린 겁니다. 3년, 2년, 2년. 우주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두 분이 어느 시점에 만나야 되는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필요했던 건 뭐냐면, 겨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이별을 했었어야 됐고, 여러분이 결혼까지 갈 뻔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이별이 됐었어야 될 뻔했고, 그런 시나리오가 우주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 시나리오 안에 연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바인, 그 시나리오에 복종하라 라는 거죠.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뭔진 몰라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겨울이가 이걸 보고 있죠. 책을. 도대체 우리는 뭘까? 그리고 솔직히 이 책이 의미하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게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이 영화 한 편에 중간쯤이든 뭐 중간에 좀 지났든 뭘 했든 잘 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호 조합 카드는 대화입니다.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가 봐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두 분 사이에 지금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재회냐? 모릅니다. 만나서 그냥 스벅만 받다가 잘 가? 건강해?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시나리오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이벤트 카드가 나왔고 여기에 스타벅스 카드가 나왔다면 두 분은 일단 만나게 돼서 뭔가 이야기는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오라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로맨스가 있습니다. 두 분이 사귈 건가 봐요. 사귀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을 하고 그러고 사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로맨스가 커미트먼트인가 봐요. 사귀자라고 했는데 재고려하라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재고려하라. 뭘 재고려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꺼내겠습니다. Goodbye to the old. 이런 건가요? Hello to the new 카드네요. 너는 너의 삶에서 한 부분을 마무리했어. 그리고 새롭고 더 나은 것들이 시작될 거야 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게요. Goodbye to the old, 낡은 것 안녕 잘가. Hello to the new, 새로운 것 어서와 안녕. 두 분 사이가 갖고 있었던 올드한 낡은 무엇인가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한다. 1. 옆에 리컨시더가 나와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전 여러분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이 뭐 만나자 대화를 하자 해서 스벅을 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이분과 잘해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구나 나한테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끝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으로 헬로우 한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리컨시더가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겠습니다. 좀 무서운 느낌의 카드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Wait 카드가 나오네요. 기댕겨. Don't rush into it. 뭔가 밀어붙이지 마. Allow nature to take its course. 자연스럽게 그것이 진행될 수 있게 기댕겨 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 Surrender to Divine이죠. 시나리오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징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두 번째, 세탁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편의 에너지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에너지 꺼낼게요. 오, 러빙맨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이걸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피플 카테고리고요. 피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저는 이 카드를 여러분과 상대편의 메인 에너지, 즉 두 분의 중앙에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뽑은 거예요. 꽃다발을 들고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두 분 사이 중앙에 있는 거래. 더 이상 리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뭐 뻔하겠죠. 꽃을 사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못된 리더잖아요. 못된 리더. 약간 꼬아본다면 두 분 사이에 지금 어떤 사람 하나가 있다 라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꺼낼 이 카드가 뭔가 안 좋은 것을 꺼낸다면 이 꽃을 들고 있는 사람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죠. 한 장씩 꺼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뭔가 추억과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버터플라이도 있어요. 아하, 그렇게 볼 건 또 아니군요. 자, 에딕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하, 러브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지금 꺼낸 이 카드는 그 사람이 뭔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해서 나오는 카드는 아닙니다. 지금 두 분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장미 맞나요? 아무튼 빨간 꽃을 들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이 두 장의 카드는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털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이별을 하나 하게 되면은 정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진짜로 막 신나게 한번 연애해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꺼낸 게 그거예요. 이전에 나의 안 좋았던 기운들은 없고 정말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새로운 사랑의 추억과 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다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편이라는 사람은 러브콜을 꺼냈어요. 이게 사랑한다라고 나랑 사귀어주세요라고 전화하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여기 러빙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카드를 꺼냈어요. 에딕션을 꺼냈습니다. 집착이죠. 거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발에 보면은 이렇게 쇠고랑 같은 게 쇠고랑이래. 아무튼 뭔가가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하트가 걸려있죠. 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꿔 말해 이 쇠고리를 자르지 않으면 어떤 사랑 하나가 계속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집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러브콜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뭔가 털고 나가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분을 털고 나가고 싶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이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연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 에딕션은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끊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끊어내지 않아졌기 때문에 사랑에 전화를 한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솔직히 이 카드 안에서도 다시 뭐 연락을 한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카드들도 있는데 이건 대놓고 신선한 에너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한 러브콜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얘를 또 새로운 사람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 꽃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딕션을 갖고 있다면 이건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카드예요. 이분이 누군가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밀인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나도 시작해보겠다, 리프레시해서 시작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전화를 하고 정말 로맨틱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카드입니다. 제가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타로 올려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칼의 역방향, 퀸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
제가 오라클로만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저지먼트의 역방향. 자, 마지막으로 러브콜은 아하 2개의 지팡이 역방향. 언더라잉은 10개의 칼. 아하, 얘가 있었군요. 아하, 그렇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긴 한데 뭐 어쨌든 늘 말하는 애니까 그냥 말하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리딩을 보러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뭐 이전 상대편이나 그런 걸 이제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이 최근에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요. 이건 만났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신호를 거절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걸 느낍니다, 사람은. 아,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미묘하게 어떤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는 하나같이다. 역방향이죠. 그리고 중앙에 언더라인 카드는 10개의 칼입니다. 사귐을 노력하고 있어요. 사귐을 노력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개 칼을 맞았어요. 누가 봐도 안 좋죠. 타로 카드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카드 안에 들어가는 게 10개의 칼이에요. 자, 그런데 10개의 칼은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 칼 맞은 게 오래전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욱 올라와서 또 아프고 뭐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의미하는 부분은 이 아픔이 곧 끝난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끝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끝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에너지가 뭔가 종결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러브콜로 안녕, 정말 반가워, 와우, 뭐 이러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밝게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이분도 남모를 아픔이 있고 여러분도 남모를 아픔이 있는데 두 분 다 그 아픔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미묘한 분위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솔직히 그 아픔을 줬다라는 분에 대해서 미련은 없어요. 그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흑역사고 그건 지워야 될 부분이고 나는 새롭게 이쁜 사랑을 하고 싶어. 이 정도 아팠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아파야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꺼냈던 첫 번째 카드는 2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솔직히 2개의 칼의 정방향이었을 거예요. 2개의 칼의 정방향은 뭐냐? 선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입은 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7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뭘 말하냐면 그 7년 동안에 어떤 누군가가 다가와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철저히 막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이 칼 2개로 내가 칼을 휘둘러 버리겠어 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미래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려놓은 거죠. 자, 근데 뒤집어졌어요. 이제 나는 이 안대를 내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강인한 의지는 아니에요. 부활이 되고 싶어요. 밝은 인생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10개의 칼이 끝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나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게 에너지인 겁니다. 새로운 사진을 찍고 싶은 거죠. 누군가 만나서. 그런데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 가야겠어. 난 아팠잖아. 이걸 끝내야 돼. 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아픔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도 이게 솔직히 여왕님들이 뒤집어져 있으면 아직까지 분노는 있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일들 때문에. 근데 그게 이분이다? 라고 전 느껴지지 않아요. 자, 어딕션이 있죠. 이 하트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근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질질 끌고 다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데 이걸 꺼냈다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억지로 한번 이 관계를 시작해볼까라고 하는 걸 이분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일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뭔가에 집착돼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에게 러브콜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분도 확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
선택을 못한다.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분의 중앙 에너지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이분은 뭐 괜찮았냐?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아팠을 동안 이분은 뭐 7년 동안 뭐 희희낙낙거렸냐? 아닙니다. 이분도 아팠다는 거예요. 이분도 부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사조로 거듭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솔직히 계획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선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그 관계를 부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분과 A라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 달려있는 하트가 상당히 그 A라는 사람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러브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이렇게 있고 싶진 않거든요. 아무튼 이런 아픔들이 있었을 때 이걸 서로 공유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메인 에너지가 러빙맨이잖아요. 사랑을 들고 온 어떤 사람이고 두 분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peak to me through music. 너는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합니다.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음악의 가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그걸로 느껴져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다. 그리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를 통해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에너지는 끝을 내려고 하는 의지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끝이 자동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거의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You and I were too young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이런 카드를 또 꺼내네요. 너와 나는 너무 어렸어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했던 리딩이 다 틀린 게 됩니다. 두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심하게 상처 준 분이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너와 나는 너무 어렸어 라고 한다는 것은 이 이별이 된 게 상당히 철없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런데 왜 러브콜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너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나오는 거고 얘도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이전에 사귀었는데 여러분과 이별이 된 분이라면 이분은 이별이 된 그 기간 동안 1분 1초도 잊지 못했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에딕션이.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너무 많이 집착을 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롯데월드 가서 아이스크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느낌의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밌게 사랑하는 그런 거였다는 건데 싸워서 헤어질 때도 너무 철없이 이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른스럽게 만나야 된다라는 말인데 제가 이러지 말고 이분 한 장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I'm starting to understand our connection. 나는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것을 시작했어.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분은 여러분들의 전상대편 맞고요. 두 분은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이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게 맞는데 여러분도 이분에게 집착이 있어서 솔직히 그게 너무 싫어서 이별이 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러브콜은 뭐냐? 전화하고 싶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결정 내리지 못하겠다. 솔직히 이분에게 되게 많이 화나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분과 뭔가 다시 시작은 해보고 싶은데 뭔가 이전에 안 좋았던 것들은 다 클리어하고 하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확실치는 않다라는 말인 걸로 보여져요. 바꿔 말해 두 분이 이별이 되어 있었던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러빙맨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누구 하나가 이걸 다시 스타트하고 싶은가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 라는 말은 이 기간 동안 있죠. 이별이 됐던 이 기간 동안에 이분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메시지가 이 카드들하고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분이 상당히 새롭게 나타난 분이고 여러분하고 이전에 사귀었던 분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와 나는 너무 어렸어.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두 분은 과거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Your hard work is paying off 카드가 나옵니다. 염소 자리의 신월 카드예요. 너의 노력은 이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염소 자리의 신월인데요. 솔직히 이게 염소 자리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소 자리일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름이가 나옵니다. 여름이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뭘 쳐다볼까요? 오, 가을이를 쳐다봅니다. 자, 여러분이 여름이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게 남자 여자인데 이건 어떤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곰이 나오네요. 번호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제가 멘붕이 됐던 이유는 이 상대편이 꺼냈던 메시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노만드가 나오고 나니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뭐였냐면 두 분이 한 번 잠깐이라도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확신 없이 여러분을 사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호감이 있으니까 사귀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데 확실하게 뭔가가 끌려서 사귀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 상대편과 다시 재회하고 나를 만나줘, 그리고 우리 관계 이렇게 끝내지 말자,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 관계에서 상대편이 느낀 건 뭐냐면 너가 사귀자고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사귄 건 맞는데 내 마음이 사귀다 보면은 계속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관계 안에 있는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건데 너가 계속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러니 솔직히 흔들리는 건 맞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올까 싶어서 막았어 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약간 유치하게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상처 주고 뭐 그렇게 끝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을 찾아오려는 그 행동을 멈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은 뭐가 된 것 같냐면 도대체 여러분이란 사람이 나에게 왜 다가왔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확실하지 않은 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은 것이며 내가 뭐라고 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멈췄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느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도 있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뭔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게 됐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제가 느껴지기엔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원래가 두 분 사이에 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분을 갖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노력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걔가 뒤로 갔죠. 그리고 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노력했던 이 것 자체가 이 관계를 완성시키는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거나 뭐 아니었으면 뭐 친구로 좀 지냈거나 뭐 그랬으면 되는데 너는 나의 사람이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됐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분이 정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너의 열심히 노력한 게 보답을 받을 것이다. 솔직히 어떤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한 칸 앞으로 땡겨온 거예요. 그게 보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확실하게 보답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게 뭐냐면 얘입니다. 저는 얘를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예요. 지금 이 남자가 들고 있는 게 뭐죠? 꽃다발이잖아요. 이걸 갖고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은 꽃다발을 들고 온다, 꽃을 사온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어떤 누구 한 명이 정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쪽에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이분에게 집착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보답이 오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렛고가 나오네요. 아, 이건 또 뭐죠? 제가 또 리딩을 잘못했나요? 렛고가 나옵니다. 뭔가를 보내줘라 라는 겁니다. 뭘 보내주라는 말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슴에 담아두지 마라라고 하고요. No need to worry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제가 리딩을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드가 뭔가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걸 보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마음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충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면 좋은 거죠. 튀어나오네요. 프레그넌시가 나오네요. 임신입니다. 여러분이 임신을 하나요? The birth of the child brings great blessing to you and the world. 너의 아이의 탄생은 위대한 은총이고, 너에게 있어서 은총이고,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도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너무 구체적인 단어죠. 임신이기 때문에. 임신이 오라클로 나왔다면 임신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인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 세탁기를 고르신 분도 몇천 분이 되시잖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임신할 일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임신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를 갖고 10달 동안 내 몸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아껴주는 무엇인가죠. 그것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임신입니다. 바꿔 말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갔던 무엇인가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잖아요. 세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저는 이거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노력이 있었어요. 여기 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실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꺼내겠습니다. 어떤 남성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뜨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Look deep within your heart and you will feel my love. 너의 가슴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봐.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야. My love for you is as deep as the ocean.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저 바다처럼 깊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카드가 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요. 지금 이 리딩에 제가 리딩이 다 틀렸다라고 해도요. 러빙맨이 있고요. 프로포즈가 있고요. 여름이와 가을이가 마주보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노력했던 무엇인가 대가가 돌아온다라고까지 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바랬던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근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놔두고 도망가야겠습니다. 자, 이게 세탁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그 사람의 선택은 세 번째,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상대편의 현재 에너지 확인하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에너지를 한 장 열겠습니다. 히든 모티베이션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히든 모티베이션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의도, 동기부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어떤 의도인지 두 분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단 숨겨져 있다라는 게 좀 큽니다. 상대편이라는 분이 새롭게 만난 분인데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을 감추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러 오신 거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만난다라는 게 좀 강해요. 하지만 이것 역시도 동기부여의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런 카드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미러가 있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라이트닝이 있어요. 그렇군요. 핸드 오브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선택은이라면 솔직히 여러분이 미러로 하고 있는 어떤 분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미러가 나왔다면은 그 어떤 관계 하나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워서 그분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내가 받고 또 나의 그리움을 보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서로 거울이 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리움에 집중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그리움에 집중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건 맞아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트를 한다는 사람은 그리워하는 사람을 데이트하는데 이 리딩을 보러 오진 않았겠죠.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뭐 소개팅을 가든 뭐 누구에게인가 뭐 소개를 받든 한번 만나는 보는 건데 마음엔 딴 사람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는요. 자, 그러면 이분을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있는 분으로 일단 볼게요. 여러분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뭐지? 나를 잊은 건가? 그럼 이제 나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의미인가? 어떡하지? 난 조급해졌어. 뭔가 카드를 던져야겠어. 다시 재회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을 찾아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1번. 2번, 이분이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충격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진짜 괜찮은 분이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진짜 데이트 한 번 하고 끝난 관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 한번 사귀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즉, 이 히든 모티베이션은 여러분이 감추고 있는 이 미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핸드 카드는 어떻게 봐야 되냐? 가볼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정말 이 카드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리스크입니다. 갔을 때 나에게 상처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상대편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이 관계가 아무튼 끝난 거니까 그것을 답습하는 무엇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리스크일 것이고요. 여러분의 새롭게 만난 데이트로 만난 분이 이거 에너지를 꺼냈다면 여러분들이 데이트 이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즉 뭔가 신호는 보내는데 미세하게 던지고 있는 그 벽을 이분도 느꼈다라는 거죠. 라이트닝을 꺼냈으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뭐 반했거나 여러분과 뭔가 한번 가보고 싶거나 뭔가 이런 건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직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히든 모티베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이분도 느꼈다라는 게 되겠죠. 타로를 열어보겠습니다. 타로를 열어보면 뭔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이 상대편이 여러분과 데이트로 만나고 있는 분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미러로 사인을 보내고 있는 분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데이트가요, 진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얘가 나오려고 했어요. 체리엇입니다. 여러분이 개자리다 뭐 이런 것도 의미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이스 오브 소드가 있네요. 에이스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 나오네요. 뭐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타의 역방향이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잉은 헐밋입니다. 그래요. 카드에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두 개의 카드가 있죠.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있고 에이스 오브 원즈가 있는데 에이스 오브 스워드는 서 있는데 원즈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원즈가 뒤집어져 있는 건 상대편 쪽이에요. 이 히든 모티베이션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헐밋이 나와 있어서 카드가 의미하는 진짜 액면가, 숨겨져 있는 동기부여라는 것, 즉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리고 하고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도 이 두 분 사이에 있는 두 분도 모르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카드를 더 꺼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꺼냈던 에이스 오브 스워드가 있죠. 그리고 에이스 오브 원즈가 있어요. 자, 두 개 다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관계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두 개 다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같은데 에이스 스워드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자른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이 나를 따라다니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것을 칼로 자르겠어 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원즈는 뭐냐?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팡이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것은 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뭔가 액티비티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개념보다도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아무튼 실질적으로 만져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지금 뒤집어져 있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뒤집어진 건데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잘라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러가 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그리워하고 이 사람을 못 잊겠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지만 데이트를 열심히 하는 것을 무모하지만 가보자라는 의미예요. 전차 카드는 돌진한다라는 거죠. 방향성은 없어요. 목적성도 없어요. 그냥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전 데이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데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무엇인가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잘라내야겠어. 불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게 하는 어떤 미러 에너지. 이것을 나는 잘라내야겠어. 즉,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하려면 데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누군가를 계속 만나다 보면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편은 라이트닝을 꺼냈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에 올렸든 누구에게인가 연락을 받아서 뭐 알게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되다 보니 라이트닝이 들어오긴 한 건데 이 관계를 다시 하는 것에서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뭔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또 여러분과 뭔가를 한번 다시 해볼까? 다시 이 관계에 리스크를 가지게 되겠지만 뭔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관계가 정말 희망이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또 이별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대표적인 키워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헐밋이죠.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싱글하고 솔로는 좀 달라요. 싱글은 내가 혼자 있다라기보다도 혼자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놀고 관계를 가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싱글인데, 솔로는 자의적으로 혼자가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맞긴 맞으나 그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고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헐밋이에요. 내가 고립해서 나 혼자 있으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을 좀 해야겠어. 답을 찾아야겠어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바꿔 말해 지금 두 분 사이의 메인 에너지가 지금 헐밋으로 나와 있다면 관계의 에너지 자체가요. 무엇인가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해서 두 분이 각자가 있어야 되는 에너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데이트를 해서 만나고는 있는 건데 이분이 그립죠. 이분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안 하냐? 그렇진 않아요. 뭔가 라이트닝이 들어왔다니까요. 번쩍했다니까요. 뭐지?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고 있네? 이제 우리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나 해봤자 뭐하겠어 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서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도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워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든 모티베이션은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에너지가 있는 건데 두 분도 모르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 느껴지고, 굳이 여기에 맞춰본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이걸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데 그거를 가리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 뭔지 하나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I feel you even though we are apart. 나는 우리 둘이 떨어져 있어도 너를 느껴. 이게 미러 에너지예요. 상당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데이트를 하고, 그게 지금 무모하다는 표현은 솔직히 여러분에게 너무 무례하고 일단 해보자예요. 왜냐면은 이분을 잊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리워하는 건 언젠가 없어지겠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다시 사랑을 하면 이게 끝나겠지라고 해서 데이트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 보겠습니다.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나는 뭔가가 달라지길 바래 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 관계로 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시 뭐 재회가 되거나 이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나는 뭔가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바꿔 말해 두 분이 맞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도 안 하고 싶고 우리는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위에는 이걸 어쩌지? 이러다 진짜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뭔진 몰라도 부딪혀가지고 바꿔서 뭔가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선택은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밋 같아요. 두 분이 이 관계가 도대체 뭐였나? 라고 생각하는 게 크거든요. 다시 만나서 뭔가가 되려면 뭐였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애매하게 답이 없는데 다시 만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가 각자의 에너지를 그냥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Adjustments are required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맞춰져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4분의 3 달인데요. 이 오라클 안에는 4분의 1달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4분의 1달은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너가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꿔라 라는 말인 건데, 4분의 3달은 곧 만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상황은 많이 지나온 거예요. 회사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팀원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달쯤에서 이 프로젝트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뭔가 이걸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는 뭐냐? 이제 그만큼 갔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4분의 3달입니다. 자, 일단 십자가부터 스타트해요. 고난이 있고요. 무거운 짐이다 라는 게 일단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은 다시랍니다. 뭔가 깊숙하게 박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상한 카드가 휙 하고 튀어나왔어요. 식물원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번호적 카드를 봤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힘들게 가져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짐이고 가져가야 될 무거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됐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닷이 나와 있죠.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닷은 물 안으로 들어가면 큰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너에게 타협하겠다 이런 건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나의 그 의견을 유지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옆에 식물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식물원이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은 해석은 하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무엇, 그리고 밑에 허밋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것 같냐면,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지 간에요, 한 분이 집순이였던 것 같아요. 집순이, 집돌이. 소위 말해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너무 이게 뜬금없이 들릴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활동적인 연애를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그냥 둘이서 음식이나 시켜 먹고 넷플릭스나 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어떤 한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분은 뭐냐, 밖에 나가서 뭐 여행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뭐도 하고 어디도 가고 이런 걸 좀 좋아하셨던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어떤 타협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지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 식물원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사회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관계에서 포기하지 못했던 게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무리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편이라면 상대편의 친구 무리,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친구 무리,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힘들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친구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상대편의 가족이 너무 힘들게 했다든지, 뭐 여러분의 가족이 이분에게 너무 버거웠다든지, 뭐가 됐든 아무튼 두 분은 서로가 굽히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성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한 분이 상당히 조용하셨던 것 같아요.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쪽에서 체리엇을 꺼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에서는 액티비티한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은 그렇잖아요. 어떤 단계가 됐고 이제 너의 뜻을 이 닻을 내리고 있지 말고 끝까지 너도 맞춰야 될 부분은 맞춰라라는 말인 건데, 번호조합 카드가 뭐가 나왔냐면 낫이 나왔습니다. 낫은 잘라내다죠. 그리고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솔직히 가져가는 게 힘든 무엇,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집,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 밖에서 하는 어떤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그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게 여기에 맞추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르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미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꺼낸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 상대편이 허밋의 에너지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치킨이나 시켜 먹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했다라는 분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타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아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면 이 미러를 끝을 내라. 여기도 칼이 나왔잖아요. 잘라낸다. 바꿔 말해 이 잘라낸다라는 것을 하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바꿔 말해 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온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정을 내려서 가라라는 말인 걸로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말이 안 되는데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동기부여였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이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뭔가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식물원 카드를 두 분이 우연찮게라도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거나 해결점을 보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맞춰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도려내야 될 부분도 있다. 물론 상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어져야지 이 관계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식물원이 오늘만큼은 좀 성향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듭니다. 카드를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 저 숨겨진 동기부여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들이에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뭔가 완벽한 타이밍이다 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Communicate clearly가 나오는데요. 뭔가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하라. 너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식물원 카드가 두 분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카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워드. 자, 오라클을 한 장 더 열어볼게요. 가을 카드가 나오고요. 어툼 카드가 나오는데요. 가을이 되려면 좀 멀었죠, 아직까지. In the fall season. 가을에 everything comes together. 모든 것은 합쳐지고 you reap wonderful harvest of abundance. 너는 풍요로움을 놀랍게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카드가 솔직히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두 분이 만나서 뭔가 대화가 됐든 되더라도
그 만남은요, 최종적인 이별로 갈 확률이 높은 만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타 역방향을 꺼냈기 때문에 상대편은 솔직히 이 관계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오툼은 뭐냐?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고 하잖아요. 가을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러를 하고 있잖아요. 미러 카드가 어디 갔죠? 이 미러가 얘가 모양이 거울을 그려놔서 그렇지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상당히 힘들게 하는 에너지예요. 제가 세수하다가도 가끔씩 생각이 막 떠오르고 스트레스가 막 생기고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뭐 그런 에너지가 미러예요. 난 너를 너무 그리워해. 난 너를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일기장에 너의 이름을 썼어. 그런 것만 미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될 텐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리딩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나와 있는 액면가로 본다면 이분은 이 관계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이 없습니다. 노력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아르고 나가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이 미러 에너지를 끝내게 되는 게 바로 이 가을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마지막 카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나와 있고요. 중앙에 하트가 있어요.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When you pass from this world, 너가 이 세상을 끝낼 때 You take nothing with you but your soul. 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돈도 가져갈 수 없고 너가 썼던 휴대폰도 가져갈 수 없고 하지만 너의 영혼과 기억 그리고 너가 나눴던 사랑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가 알려주는 것은 사랑을 나누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어떤 사랑,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솔직히 뭔가 좀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을쯤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맞는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 사랑에 올인하고 주변 사람들과 뭔가를 더 나누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그 사람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을지 궁금해요. 오늘도 많이 버벅댔어요.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